네, 단일상가 투자 시 유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때 세대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전제 조건이 그 세대수의 적정 상가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적정 상가 개수 체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 이 정도 상가면 안전하게 소개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세대수가 1000세대다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1000세대에 세대당 0.4평을 곱합니다. 그러면 400평이 나오죠. 이 400평에서 통상적으로 단지상가를 1층과 2층 있다 가정할 때 단지상가 전용률은 1, 2층이다 보니 승강기도 없고 이런 전용 공용 부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통상 전용률을 90%로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400평일 때 전용률이 90%이기 때문에 400평 곱하기 90% 하게 되면 360평이 나옵니다. 이 360평을 1층과 2층으로 나누게 되면 1층에 180평, 2층에 180평 해서 각각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1층에 180평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호수를 1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더 작기도 하고 더 크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호수상 10평을 봤을 때 1층에 약 18개 호수가 나오는 거고요. 101호부터 118호까지. 2층은 통상적으로 한 전용 면적 15평을 잘랐을 때 201호부터 212호까지 1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층과 2층의 개수가 3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 1000세대에 가장 적정한 우리 중개사님들이 30개 정도 미만일 때는 안심하고 물건을 소개해서 물건을 사게끔 해도, 이 단지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 부분에 대한 걱정과 적정 수익률에 대한 걱정 부분에서 거의 면할 수 있는 부분 개념이 이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님들은 세대당 0.4평 개념으로 계산하는 개념을 알고 계시고, 약간 또 후하게 본다 하면 한 0.5평 정도 잡아서 한 40개 언저리까지 잡으셔도 크게 문제없이 공실 부분과 수익률 부분을 리스크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항상 대출 없는 조건에서 계산하는데, 뭐 6%, 5%, 4%, 4% 이하 작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개념이, 왜냐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2022년도 개념에서 강남 같은 경우는 3% 넘으면 수익률 좋은 상가 개념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5%에서 6% 정도 이상은 돼야지 단지상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나홀로 개념의 그런 단지상가 같은 경우 수익률 잘하면 10% 이상도 나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률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하시는 그 로컬 지역의 다른 거래 사례들을 보시면서 참고해서 이 수익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변 상권 형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주변에 일반 상업지나 중심 상업지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들어올 여지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는 없어도 빈 공터가 있는데, 공터가 있으면 그 자리에 분명히 누군가 또 개발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단지 상가와 바로 마주 보든가 바로 근접에 이런 중심 상업 지역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내 아파트 우리 배후지에 있는 입주민들이 그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가에 대한 수익률 부분이나 상가 임차인들의 영업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가가 다운되겠죠. 그럼 당연히 임대가가 다운되면 상가는 철저히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매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 형성 여부도 체크를 하셔라. 자, 그리고 상가 전용률은 아까 말씀대로 어쨌든 단지 상가 같은 경우는 85에서 90%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혹시나 최근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형으로 스트리트몰 개념으로 단지 상가가 들어옵니다. 그런 상가들 중에 최근에 분양 사례를 보니까 주변에 바로 앞에 상가들이 평당 분양가가 4천만원, 3,500만원인데 이 단지 상가 같은 경우 분양가가 1,800만원, 2천만원 초반인 겁니다. 고객은 가격이 반이니까 혹해서 줄 세워놓고 완판을 틉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함정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거죠. 그 상가의 전용률이 무려 35%였던 겁니다. 100평을 샀을 때 통상적으로 단지 상가는 85, 90%인데 이 상가는 우리 구분 상가나 우리 오피스텔 개념처럼 상가 전용률이 35% 해놓고 분양가를 2천만원 초반 때려 놓으니까 투자자들은 싸구나, 또 우리 중개사분들은 야 싸구나, 이거 우리 고객한테 붙여도 되겠구나 하고 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가는 아까 말씀대로 분양가가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나누기 35%를 해야겠죠. 그러면 가격은 확 올라가겠죠. 거의 7천 이상 되겠네, 평당. 그런 개념처럼 전용당 개념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신규 분양하는 이런 단지상가, 주상복합 쪽에 많거든요. 주복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률을 우리 중개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꼭 분양 평당가가 얼마인가만 따지지 마시고 전용률이 몇 프로 이런 함정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는 준공 나게 되면 거의 70%는 공실입니다. 왜? 비싸서 임차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오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파트 849세대, 우리 평수로 따지면 전용 38평, 단일평형 상가고요, 아파트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니은자 형태로 모두 상가입니다. 2층으로 스트리트로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실제 아파트 모습이고, 주출입구고, 이쪽이 이제 부출입구 개념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은, 우리 중개사분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 주출입구 있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코너라든가 이 밑에 쪽 코너라든가 뭐 이에 코너라 다양하겠죠. 중개사님이 만약 투자하시는 어디 투자하시겠어요? 가장 많은 게 아마도 주출입구 쪽을 찍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저기인데 장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차들이 지나는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 동선은 아까 말씀드려 뭐라고 했죠? 유모차 부대가 다니는 길 동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상가인데 특히 이 상가 같은 경우도 완판을 쳤습니다. 왜? 분양가가 주변에 우리 바로 건너편에 구분 상가 같은 경우가 평당 한 3,000에서 3,500 했는데 이 상가는 평당 1,800원대다 보니까 야 싸구나, 이런 개념처럼 중개사들도 소개를 시키고 투자자들도 그냥 줄 서서 계약을 시킨 케이스죠. 근데 실제 지금 한 4, 5년 지난 현재 모습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이 있죠. 지금 849세대면 아까 1000세대일 때 제가 아무리 좀 긍정적으로 봐도 40개를 넘으면 안 되겠죠, 1층 상가가. 근데 여기 상가가 무려 몇 개냐? 197개입니다. 849세대의 상가 개수가 1층, 2층에서 197개라는 소리는 단순하게 이 단지 상가의 가장 큰 우리 유효 수요는 어디죠? 우리 구매자들은? 바로 아파트 입주민이잖아요. 아파트 입주민 4세대가 한 점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장사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지 상가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일단은 아파트 세대수 대비 상가 점포수가 몇 개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버되는 개수다 싶으면 철저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중에서 또 임대가 되는 거 있겠죠.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익률이 아마 형편없을 겁니다. 100점. 수익률 자체가 형편없기 때문에 이런 게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상가를 단지 상가 투자할 때 정리하자면 일단은 고려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동선을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 수익률을 어쨌든 최소 한 5% 본다 하면 10억이면 여기도 보통 10억 정도 가니까 10억이면 5%면 연 5천만 원, 한 달에 월세 400만 원이죠.
그러면 4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전용 한 10평에 12평 정도의 임차인이 400만 원을 내고 들어올 업종이 과연 있을까? 12평이라 쳐도 12평에 만약에 우리 F&B 먹고 마시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 치면 주방 빼면 많이 잡아야 테이블이 한 6, 7개거든요. 6, 7개를 뭐 점심 장사, 저녁 장사 한 3회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400을 못 맞추거든요.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사님들이 소개할 때 그 분양가 대비 월세를 계산해서 월세를 감당할 임차인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투자 강의할 때는 항상 투자자한테 그러거든요. 샀을 때 우리 고객은 임차인이다. 투자자의. 그럴 때 임차인이 들어올 고객이 있겠는가? 역지사지로 보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개사님들도 물건 소개할 때 마찬가지로 그 가격에 들어올 임차인이 있을지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 정도면 들어올 업종은 딱 하나 있겠네요. 바로 우리 중개사님들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빼면 들어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내 상가 앞에 주차가 가능한지, 또 내 상가 앞에 뭐 CCTV가 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CCTV 있으면 잠깐 주차를 못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내 상가에 뭐 펜스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단지 상가도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차 때 강의를 하겠지만 상가에도 업종 제한이 있고 독점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가에 업종 제한이나 독점 호수가 있는지를 체크 안 하시면 나중에 나는 편의점 하려고 상가를 샀고 고객이 편의점 한다고 해서 상가를 소개시켜 줬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단지 상가에는 편의점은 101호, 102호에 딱 독점이 되어 있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중개하게 되면 중개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업종 제한과 독점 호수도 우리 중개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상가의 최근 모습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캡처해 봤는데 18년 6월에 준공한 건가 한 4년이 지났네요. 4년 지난 모습입니다. 자, 이 상가 밑에 보시면 여기 독복이 있죠. 독복이 있는 상태에 지금 코너 자리인데 지금 저 자리는 썰렁하고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가운데 주차장 부분인데 이 자리도 지금 역시 부동산에 들어와 있죠. 제일 비싼 자리는 이 자리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우리 F&B 막 먹고 마시는 업종들이 있죠. 뭐 카레집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식당들이 이 평수로 못 버티죠. 그나마 부동산 사장님이 장사를 잘 하신다고 하면 월세를 버틸 수 있겠네요. 자, 이 코너 자리는 1층에 그러니까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나마 들어와 있네. 왜? 대려분에서 좀 노출되니까 들어와 있는 개념이고, 그 대신 수익률은 썩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지금 거의 회생의 여지가 안 보이죠. 끝자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좀 가시성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안경점도 들어오고 2층에 이제 우리 가장 또 많이 들어오는 우리 그 한의원 개념인데,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 입원하는 개념 작업하는 한의원들 있죠.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게 잘 되면 옆에 호수들이 만약 비어 있으면 옆에 호수들은 아마 계속 먹을 겁니다. 왜냐면 계속 병실 개념으로 확장하거든요. 그 대신 이렇게 들어있다 치더라도 아마 수익률이 형편없을 거라 보입니다. 이렇듯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849세대인데 상가가 거의 200개다. 이거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거의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아마 5년 뒤에 봐도 거의 안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가를 투자한다든가 이런 상가를 우리 중개사님들이 소개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욕먹어요.